네, 안녕하십니까. 스탁몬스터 채널의 이호석 과장입니다. 최근에 영상 업로드가 조금 뜸했었는데요. 그 채널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동안은 특정 업종이라든지 그에 관련된 내용,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왔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주식에서 가장 필요한 그 시성을 많이 가져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짧게라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채널의 방향상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이제 더 자주 이제 그날 당일 특징주라든지 아니면 특징 이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오늘이 될 텐데요. 현재 시간은 6월 7일 4시 30분이고요. 주말을 지난 이번 주 첫 번째 장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탁몬스터 이호석 과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네, 오늘 장 특징주 보게 되면은 BHI, 대한전선은 구리 관련주지만요. BHI, 한전산업, 서정기전, 우리기술, 우진, 보성파워텍, 두산UB, 두산도 이제 두산중공업이 원전 관련이지만은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룹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오늘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사실상 원전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전 관련주가 왜 갑자기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 첫 번째 이슈의 시작은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해외 원전 사업에 공동으로 진출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논의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냐면 그동안 이제 한국과 미국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가 해외 원전 산업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함께 뛰어든 양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이 가진 원전 기술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공 능력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이제 해외 원전 사업을 원활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이 이제 국내 원전 관련주들이 주목받게 되는 본격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원전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본격적으로 불씨를 당긴 것은 다른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차세대 원전 사업을 위해서 손잡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밑에 제가 빨간 줄로 표시를 해놓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그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차세대 소형 원자력 발전 건설에 함께 나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차세대 원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러한 이제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까지도 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탄소 제로라는 말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50년까지 탄소 에너지 관련된 탄소 연료를 활용한 이제 에너지들을 사용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나 태양열 같은 것들을 활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야기라기보다 사실은 그거는 전 세계적인 목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탄소 제로를 이룩하기 위해서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빌 게이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데요.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친환경 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만한 부지가 필요한데요.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그에 적합한 토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 토지를 사용하는 비용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렇게 싸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고려해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빌 게이츠 이야기는 이러한 관점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원자력이 풍력보다 최고한 500배 효율이 나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원자력이 만들 수 있는 제곱미터당 와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용하는 공간까지 포함을 했을 경우에 그 단위 면적당 만들어낼 수 있는 전력의 양을 생각을 한다면 태양광, 수력, 풍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원자력이나 화석연료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훨씬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소율 모듈 원전 SMR이라고 부르는 것이 게임 체인저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는 하지만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소형 원전을 활용해서 안전하게 전력을 공급하자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안전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원자력과 안전하다, 이것이 좀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SMR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납득하시는 것이 가능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소형 원전과 이제 대형 원전 두 개를 그림을 갖다 놓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선 이제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 높이가 25m 정도가 되고요.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 경납고 포함한 높이가 82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당연히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고요. 말 그대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소형 원전인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발전 용량의 차이인데요. 대형 원전 같은 경우가 최대 이제 1400메가와트 정도의 이제 발전 용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300메가와트급 이하의 이제 발전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소형 원전의 SMR에 M이 모듈이거든요. 일체형 이제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수리라든지 뭐 조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간편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장점이고요. 일단 만들기 쉽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격도 차이가 납니다. 한 기를 건설하는데 약 1조 원의 자금이 들어가는데요. 대형 원전이 이제 4조에서 5조 정도 들어간다는 거, 가격이 최대한 5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소형 원전을 생산하는 것이 이제 훨씬 더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안전성 말씀드렸는데요. 원자력 모듈 자체가 그 냉각 수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방사능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방사능이 밖으로 외부 유출될 확률이 좀 낮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이, 빌 게이츠가 이야기했던 것이 오히려 소형 원전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특징 중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이 소형 원전은 순행식과 공등식 두 개가 있습니다. 물로 원자로를 식히느냐 아니면은 공기로 원자로를 식히느냐, 이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 국내에만 생각해 보시더라도 뭐 울진이라든지 고리라든지 원전이 바닷가 근처에 있어서 바닷물을 활용해서 원자로를 식혔다라고 한다면 그 발전 용수를 사용해야 된 것이 방식에 따라서는 내륙에도 건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공랭식이라고 하면은 물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면은 내륙에도 건설이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러시아, 중국, 프랑스까지도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약 70여 종의 이제 SMR을 만들면서 개발에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것과 더불어서 원자력 발전, 원전 테마 관련해서도 한번 좀 짚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원전 테마 맨 처음 시작된 것은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2월에 이명박 정부에서 원자력 육성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만들어진 섹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점진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제 테마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탈원전과 관련해서 이 원자력보다는 이제 원전 해체, 이와 관련된 이제 섹터들이 조금 더 주목받긴 했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조금 내용이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와 관련돼서 나왔던 뉴스 기사들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위쪽이 최근이기 때문에 아래쪽부터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5월 26일에 보면은 한미 해외 원자력 시장 공통 진출 합의 모멘텀이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종목이 여기서 이제 한전기술이나 우진, 에너토크 같은 것들이 좀 시세가 나왔었고요. 추가적으로 5월 27일 계속해서 관련된 모멘텀들이 나와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6월 4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6월 4일에 보시면은 이제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차세대 원전 건설에 이제 협력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더욱더 시세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여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 수주전에 이제 한국이 독자 참여하겠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이 관련된 테마에 점점 더 불을 지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시세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따라 사는 것이 맞느냐라고 봤을 때 이 테마 자체가 이제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종목들이 조금 주목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종목들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 오늘 두산그룹 관련주들이죠. 두산이라든지 두산 EUB, 두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가 원전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한전 KPS라든지 한전기술 같은 종목도 있을 건데요. 최근에 시세 많이 나왔던 종목 중에서 에너토크 같은 것도 종목도 있었고요. 그 외에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 중에는 보성파워텍,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철골 구조물 이제 생산하고 있고요.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자력의 이제 시스템, 제어 시스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HI도 원전 관련된 생산 설계 전문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진, 그 다음에 S&T 에너지, 금화 PSC, BMT, 일치파워 같은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세가 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종목 기억해 놓으셨다가 시세가 나는 순으로 조금 따라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많은 종목들이 한 번에 상한가를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대장주를 뽑기보다는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종목이 내일 더 시세가 가파르게 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 구리 관련주에 대한 겁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제 그 외에 두 번째로 시세가 많이 나왔던 업종이라고 한다면 구리 관련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 포인트가 인프라 관련 수혜주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새롭게 인프라 투자가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프라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넓은 범주에서 볼 수 있지만 저희 전기 장치를 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선 같은 것들이 전부 구리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전선 관련주, 구리 관련주 같은 경우가 인프라에 있어서 굉장히 큰 수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구리 가격에 관한 건데요. 9년 내에 600% 폭등할 전망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크게 의미를 놓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 600%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리 가격이 어찌됐건 간에 우상향하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에는 이제 이견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리 가격이 왜 중요하냐면 전선업체들 같은 경우에 그 전선 공급에 대한 계약을 맺을 때 원재료 가격하고 연동을 해서 미리 계약을 맺어 놓습니다. 쉽게 말해서 만약 구리 가격이 비싸다면은 제가 판매할 완제품 또한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제로 판매하는 판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전선 관련된 회사들은 수혜를 얻을 수 있다, 기대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한전선이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거의 최근 한 일주일이죠. 지난주부터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시세를 세게 한번 낸 이후에 조정 국면에 있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으로 3일 단일가 현재 걸려있는 상황이거든요. 내일까지 이제 단일가에 들어갔다가 단일가 풀리기 때문에 단일가 풀린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온전선 같은 경우도 비슷한 그림입니다. 상한가 만든 이후에 현재 조정 국면 거치고 있는데요.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서 인맥 관련주가 현재 엮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력 후보 중에 한 명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도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기회는 또 한 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꼭지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입니다. 디지털 화폐, CBDC라고 부르는데요.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는 이제 다양한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오늘 제가 그 종목들 중에서도 조금 더 주목해보는 섹터는 또 따로 있는데요. 바로 삼성 SDS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화폐 연구 입찰에 삼성 SDS가 이 디지털 화폐 연구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 연구 입찰을 했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여기에 자문을 했던 것이 삼성 SDS입니다. 이제 삼성 SDS가 한국의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 연구 입찰에 그 사업체 제안 요청서 자문을 맡았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그 기대가 반영된 것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만약에 이게 실제로 입찰을 해서 누군가 사업을 하게 된다면 삼성 SDS도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요. 물론 삼성 SDS에서는 입찰에 대해서 논하기가 시기상조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현재는 정해진 여부가 없을 거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모멘텀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한국은행도 사업제한 요청서 자문을 했다는 것만큼은 팩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슈와 관련해서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삼성 SDS와 함께 이 프로젝트에 동참했던 기업이라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SGA 솔루션즈입니다. SGA 솔루션즈는 삼성 SDS와 함께 은행 공동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을 구축을 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지난 4일 같은 경우에 이 내용이 부각되면서 시세가 한번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드림 시큐리티인데요. 삼성 SDS의 블록체인 파트너로 이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와 관련된 이슈로 또 한번 관심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좀 파생돼서 생각을 해보면 디지털 화폐가 된다는 것은 결국 보안에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 6월 4일 주가들이 움직였던 것을 살펴본다면 라운 시큐어라든지 한일 네트워크스, 이니텍 같은 이제 보안과 관련 회사들 주가가 움직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테마가 본격적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아래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세가 움직일 때 그때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증시에서 주목해볼 세 가지 이슈와 이제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원전 관련주, 두 번째가 구리 관련주, 세 번째가 디지털 화폐 관련주였는데요. 이 세 가지는 언제든지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리해드린 내용 잘 기억해 놓으신다면 이 이후에라도 관련된 종목들 시세가 나올 때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그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첫 진행이었기 때문에 다소 두서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형식으로 앞으로는 하루에 3꼭지 정도 당일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정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탁몬스터 채널의 이호석 과장이었습니다.